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상납범이며 마3 중에 이준석이가 한바탕 큰일 났습니다. 정성산TV에서 왜 이준석을 저격하는 방송을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 이준석의 영입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저는 김무성이 당대표로 있고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있는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으로 이 생활을 했죠. 당시에 유승민과 김무성, 이준석 따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당대표 경선 당시에 대구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없다. 당대표가 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당대표가 된 것을 감옥에 있는 또 병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면 기뻐하실 거다. 기뻐하셔라. 야지를 넣죠. 정성산TV가 이준석을 까는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주의 의식, 저주의 마음으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성 기자들 관련 충격 사건이 또 소환됐으며 배현진 위원과 장예찬, 이준석이를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과 이낙연의 개혁신당 지지율, JTBC 여론조사지요. 어느 정당 지지하나, 민주당 35%, 국민의힘 39%, 개혁신당 5%. 이건 뭐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죠. 이 수치는 뭐냐? 바로 내일 총선 어느 당 후보를 찍겠나?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6%. 그 밑에가 더 재미있죠. 비례대표니까. 내일 총선 어느 당 후보를 찍겠나?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29%, 국민의힘 비례정당 30%, 개혁신당 8%.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이준석이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개혁신당은 폭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이준석이의 충격적인 과거, 여기자 관련 이 소식들을 소상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외로 많이들 모르는 이준석이의 충격 실체. 이미 많은 분들은 20대 때 이준석이나 받아먹던 이준석이의 실체에 대해서 다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추악한 행태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자행해 왔는데 이런 것들은 은근히 잘 몰라서 이준석이의 충격적인 과거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TV조선 여기자 폭로 사건. 이준석이는 과거 다짜고짜 호텔로 오라는 스마트 정치인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다룬 TV조선 기자를 압박해서 사퇴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정치인에 대한 정체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마3중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마트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이라고 힌트 아닌 힌트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부 여 기자들에게 특정을 빌미로 친분을 쌓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호텔방으로 여 기자들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팩트 체크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저 기사를 내보낸 TV조선 여 기자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만 봐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은 대체 이준석하고 어떤 사이였을까요? 두 번째, TV조선
토론 배틀 난입 사건. 이 사건은 당시에 배현진 위원도 이준석이를 강하게 애들러서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의 페이스북. 가만히 있는데 당협 가지고 어줍잖게 장난들 하더니 오리발은 하여튼 말을 못해서 조용히 있어준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면 그래도 지켜주고자 꼭꼭 담아두었던 얘기들 같이 다 털고 싶어지잖아요. 2021년 1차 토론 배틀 TV조선 난입 사건 같은 거. 망신살 자초하고 더 비루해지지는 않길요. 모처럼 오늘 좋은 날인데 깜깜해진 본인 앞날부터 걱정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책 그거 열심히 파셔야지. 변호사비도 계속 들 텐데요. TV조선 2021년 1차 토론 배틀 당시 방송 도중 어떤 여기자가 난입해서 이준석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석이가 이 여기자에게 연애를 빙자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다른 여기자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들켜서 배신감에 부들부들 하다가 이준석이가 연락도 씹고 여기자를 피하자 방송 녹화 현장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쳤던 충격적인 사건. 여기에 언론사에서 정치부라고 하면 가장 진급이 빠르고 이 기자 대 기자라고 업계 내에서도 위상이 따르다 보니 많은 젊은 인재들, 특히 야망이 있는 젊은 여기자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바로 정치부 기자입니다. 이런 여기자에게 정계, 중진급 인사가 인맥이 돼준다? 진짜로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는 이런 여기자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여기자들에게 접근 후 사적인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총각이 자기 말 한마디 담으려고 쫓아다니는 젊은 여기자 보면 사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XX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마음에 드는 여기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런 식으로 추파를 던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여기자들하고 연애, 빙자 간음을 즐긴 사건입니다. TV조선 토론 난입 당시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배현진 위원은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같은 당원으로서 이 사건을 조용히 함구해 주었지만 나중에 이준석이가 자꾸 선을 넘자 이렇게 배현진 위원이 애들러서 공개한 이후에 만천하의 이 난입사건, 충격사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간과한 건 이준석이가 외모도 지랄 같고 몸매도 병신 같은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나 싶었지만 알고 보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 2013년 유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성상납을 받던 그는 2020년 이후에는 보수 정당의 중진 노릇을 하며 특정을 빌미로 여기자들에게 희롱을 해왔던 충격적인 과거. 그러니까 외모, 관리 같은 게 필요 없겠지요. 웃긴 사실은 펜코, 거북 유방단들은 이제 이준석 지지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외모 수준인 이준석. 지들처럼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본 집구석 반패미 찐따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요약. 첫 번째, 상납이 이준석이는 정당 중진의 위치를 이용하여 여기자들에게 특정을 빌미로 사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요. 심지어 아예 취재하려면 여기자들 호텔방으로 오라고까지 함. 이러한 상납이의 행태를
취재해서 기사화한 TV조선 여 기자는 기사 직후 사내에서 온갖 탄압을 겪다가 쫓겨남. 넷째, 이런 식으로 여 기자들 후리다가 연애 빙자에 속은 여 기자가 양다리에 빡쳐서 방송 중에 이준석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부림. 다섯째, 배현진 위원은 그때 같이 방송을 찍던 중이라 실시간 라이브로 모든 것을 지켜봄. 그래도 같은 당원이라고 2년 가까이 함구해줌. 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충격 사건은 처음 알았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장해찬 전 청년 비대위원이 이준석이를 박살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위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공동대표님 팸코와 2030 남자들에게 배신감 안겨주고 영 먹느라 멘탈 터진 거 이해합니다. 지지자들을 윽박 지르는 해명 라이브는 이준석 팬덤을 이준석 안티로 바꿨고 부랴부랴 쓴 반성문도 먹히지 않으니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 비난하기로 나서봤자 돌아선 팬덤은 복구되지 않을 겁니다. 패미와 손잡은 이준석, 친문과 손잡은 이준석, 86 운동권을 옹호하는 이준석, 당을 통째로 좌파에게 상납한 이준석은 외계인의 대항에 힘을 합치는 한국, 일본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고 배지에 집착하느라 본인 스스로 외계인 같은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노회찬 위원의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도 보수일 때는 참신했지만 패미 친문 좌파로 전향한 지금은 식상합니다. 설마 개혁 신당의 정치 개혁이 한동훈 위원장 스토킹은 아니겠죠? 이래서야 김남국, 장경태, 이준석이 다를 게 없습니다. 멘탈 잡고 탈당하는 지지자들에게 콧노래 부르지 말고 정중한 사과부터 하세요. 진심으로 안쓰러워서 전하는 충고입니다. 라고 이준석을 박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